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넨팀은 홈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FC 아우크스부르크와 경기를 펼칠 예정이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바이에른은 아우크스부르크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DFB-컵 경기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파니와 막스 에벨은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의 향상된 폼을 칭찬했고, 아우크스부르크의 필립 티츠는 버팔로 2마리를 넘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챔피언십을 위해 뛰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도 참가한 클럽입니다. 놀라운 클럽이고 그곳에서 뛰는 놀라운 선수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항상 바이에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욕이 넘치고 이 지역에도 FC 아우크스부르크가 있으며 우리도 잘 차고 수비할 수 있다는 것을 바이에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해리 케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품질은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스트라이커는 득점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해리 케인은 시즌마다 높은 득점을 하고 있으며 타이틀을 획득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매우 영리한 스트라이커입니다. 공을 잡고 골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이기도 합니다. 속도는 부족하지만 그 외에는 공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할게요. 저는 항상 주말에 우리가 상대하는 중앙 수비수들을 보면서 최고의 기회가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수비 방법, 어떻게 선수 곁에 서는지를 보면서 말이죠. 바이에른의 저 뒤에는 버팔로 2마리가 있죠. 하지만 저도 버팔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멋진 광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바이에른에게 항상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더비 경기입니다. 그들은 매우 잘 발전했습니다. 파리냐에 이어 마티스 텔도 국가대표팀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건 항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쿼드에 자신감을 갖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말했듯이 저는 의사가 아니며 어깨 부상이어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언제 복귀할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수이고 중요한 것은 컨디션 100%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노이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일 경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에서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못 나온다면 다니엘 페레츠가 나설 겁니다. 그는 국가대표팀에서 지난 2경기를 매우 잘 해냈습니다. 저도 수비수였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백은 한 경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5경기를 잘 뛰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하면서 느낀 건 우리 팀에는 매우 강한 수비수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수비수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에게 매우 만족합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민재도 팀 전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전반기를 아주 잘 보냈어요. 아시아컵 이후 그는 바로 다시 투입되었고 그 후 자신감을 약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결정을 내렸고 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파이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우리가 느낀 자신감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빌드업 플레이에 적응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에 복귀하는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합니다. 토마스 밀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말 무시알라와 같은 선수의 발전은 토마스 밀러와 같은 선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일이든 나중이든 그는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윙어 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네는 그중 한 명입니다. 올리세는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으며 사네, 그나브리, 코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윙어들에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사네의 자질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르로이 사네는 현재 우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선수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팀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선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웰빙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제 목표는 모든 것을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 환경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 현재 상황, 클럽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정기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고 경기장에서 제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콤파니 에벨 프로인트와의 대화는 매우 좋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콤파니 밑에서 매력적인 공격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고 물론 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을 연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패키지에 관한 것입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 잠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전체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맨유와 아스널이 관심이 있다지만 제가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발전하고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클럽이 매력적입니다. FC 바이에른이 제가 가장 큰 도전과 목표를 가진 곳입니다. 1월 1일이나 2일에 다른 클럽과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번 시즌 많은 경기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밑에서는 자리를 잡았지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선호하는 콤파니 밑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이적은 자주 언급되고 있고 유벤투스가 맨유의 해리 맥과이어와 함께 다이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발 센터백이 부상당해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이어와 맥과이어는 현재 소속 클럽에서 선발 순위가 낮아 비안 코네리에게는 두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유벤투스는 새로운 수비수에게 큰 돈을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맥과이어와 다이어가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에서 임대 선수로 영입한 후 다이어에게 작은 가격표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은 여름에 만료됩니다. FC 바이에른은 릴의 공격수 조나단 데이비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뮌헨팀 외에 리버풀, 인터밀란도 경쟁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24세 스트라이커는 현재로서는 이번 여름에 무료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므로 수익성이 좋은 옵션입니다. 데이비드는 이번 시즌 릴에서 19경기에 출전해 13골을 넣었고 2골을 도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내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로서 급여, 에이전트 수수료, 계약금 등을 포함해 약 8천만 유로의 패키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나단의 영입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캐나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이고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